사람이 확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섭잖아요. 새벽이고 여자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휴학기 동안 있었던 이 일을 우리 책동이들에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책동이들과 공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책동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잡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잡대를 나왔다고 해서 꿈마저 작을 필요는 없었지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에 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잡대인 거는 잊은 채 저의 가치, 저의 열정, 저의 정직함과 성실성으로 대기업을 뚫을 수 있으리라, 면접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에 대학교 4학년 때 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가 그때 제가 대기업에 붙었다면 지금 이렇게 피똥 싸면서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 않겠지요. 정말로 대부분의 대기업에 다 넣은 것 같은데 그때는 공채가 있었어요. 전부 다 떨어집니다. 10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가치가 아직 낮은가 보다 싶어서 모든 대기업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휴학기를 냅니다. 그때는 또 자격증 붐이 있었어요. 그때 딴 컴퓨터 관련 자격증만 7개를 따게 됩니다. 이 7개를 따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집은 가난했고요. 부모님이 1년 휴학기를 뒷바라지 해주거나 뭐 생활비를 주거나 학원비를 줄 여력이 안 되셨죠. 그때만 해도 저도 컴퓨터에 문외한이었고 자격증은 따야겠고 컴퓨터 자격증 반을 학원은 다녀야겠고 부모님이 돈을 대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자취를 하고 있던 그 대학가 앞에 진짜 큰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뭐 종합 컴퓨터 학원이죠. 대형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카운터에 여자 직원분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원장님을 좀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만나게 안 해줄 텐데 그때는 운이 좋았는지 그 여직원분이 원장님을 부르러 갔고 원장님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당돌하게 앉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장실에 단둘이 앉았죠. 나이가 50대 후반 혹은 60대로 보이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A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인데 지금 휴학기를 내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제가 뭔가 하나를 제안할까 합니다. 제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이 6층, 7층 전부 다 강의실부터 화장실부터 카운터까지 제가 모두 청소를 해드릴 테니 매일매일 한 과목만 공짜로 듣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6층, 7층인데 되게 평수가 넓었어요. 6층 전체와 7층 전체를 쓰고 계셨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사실은 더 이득이죠. 제가 그 전부 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싹 다 해주고 그 과목 한 개 듣게 하는 거는 사실은 학원 입장에서는 득이었을 겁니다. 웬 재수고했을 겁니다. 또 파릇파릇한 여대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나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당돌해 보였고 기특해 보이셨겠죠. 또 대학생인데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가서 제가 제 문을 열고 가는 거죠. 이제 키를 주시더라고요. 열고 그 6층, 7층 화장실 카운터까지 정말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또 제가 또 얼마나 또 정직하게 잘합니까? 딱 봐도 정직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렇게 청소를 해주고 오후에 제가 컴퓨터 과목 한 과목을 공짜로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요게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흥미진진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날도 여지없이 저는 6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교실 청소는 끝이 났고 마지막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 소변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소변기에 보면 밑에 오줌이 모이는 그곳에 거기가 되게 더럽잖아요. 노란 이물질들도 굳어가지고 그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거 청소를 해야겠다. 제가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솔로 박박 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고무장갑이 없었는지 뭐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맨손으로 쇠수세미를 들고 그 오줌 남자 소변기 바닥에 있는 그 노란 이물질들을 박박박박 밀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새벽에. 그런데 그렇게 밀고 있는데 화장실로 누가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사람이 확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섭잖아요. 새벽이고 여자 혼자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원장님이셨어요. 무슨 서류를 급하게 가지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청소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맨손으로 쇠수세미로 남자 소변기를 그렇게 밀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을 하신 겁니다. 혼자 있고 대충 해도 될 법도 한데 더구나 이게 맨손으로 남자 그 더러운 소변기를 씻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동하신 겁니다. 저도 그때는 감동한지는 몰랐죠. 그래 대충 하고 가라 하시면서 원장님은 서류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수업을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원장님실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갔더니 아침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내가 감동했다. 뭐 대충 하나 설렁설렁 하나 눈가림 하나 했더니 뭐 그래도 봐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는지 몰랐다. 좀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우리 컴퓨터 학원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공짜로 들어도 좋다. 정말로 과목들이 많았거든요. 컴퓨터 관련 분야별로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코딩까지 정말로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짜로 다 들어도 좋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청소는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다하지 않고 많은 과목들을 들었고 거기서 7개의 컴퓨터 자격증을 결국은 따게 됐고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종료가 되고 저는 다시 제 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돌아갈 때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학을 한다. 이제 이 일은 그만두겠다.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원장님이 여기에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동안 지켜보니 참으로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혹시 괜찮다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우리 학원 강사로 올 마음은 없느냐. 페이는 섭섭지 않게 원하는 만큼 맞춰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 했고 학교로 돌아갔고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나 괜찮은 회사에 합격을 해서 컴퓨터 학원은 안 가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제 대학교 휴학기 여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휴학기 동안 있었던 이 일을 우리 책동이들에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에피소드를 저는 두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 아이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경험담들을 아이들에게 한 번씩 들려주곤 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 또 엄마의 일이니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흘려 듣더라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했구나.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구나. 그런데 이런 행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아이 안에 쌓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 엄마 좀 괜찮은 사람이네. 흐릿하나마 이런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이런 느낌들이 쌓여서 나중에 사춘기가 와도 엄마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동안 엄마의 과거를 들어왔잖아요. 그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어렴풋이 느끼는 거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또 배움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귀담아 듣든 말든 그것을 이해하든 안 하든 그것을 따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삶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기감이 될 것 같은 에피소드들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십시오. 씻어라, 양치질해라, 숙제했나, 게임 그만해라, 빨리 자라 등등 이런 생활적인 부분, 당장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당장 급한 일상의 일은 아니지만 엄마의 철학, 엄마의 인생관, 엄마의 세계관, 엄마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실패담들, 거기서 얻은 지혜들, 인사이트들을 아이에게 말해주는 그런 좀 어른다운 엄마가 됩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양치질해라, 숙제해라, 학원 갔다 와라 이런 단편적인 말 플러스 깊이 있는 대화들도 아이에게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됩시다. 저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봅시다.